미국이 한국에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원전 때문에 관세도 내리면서까지.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요? 세계 최강대국이 왜 우리한테 원전을 부탁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나래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원전은 위험하다고 해서 줄이는 추세 아니었어? 탈원전한다고 그렇게 난리였잖아. 네, 맞습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특히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반대로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갑자기 미국이 원전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기가 부족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많이 쓰시죠? 이런 서비스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서 전기 먹는 괴물입니다. 서버 수천 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냉각 시스템도 계속 가동해야 합니다. 한 곳이 아니라 수백 곳이 동시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쳤습니다. 미국의 전력 설비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송전탑, 변압기, 전선, 이런 기반 시설들 상당수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래된 집 전기 배선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컨 틀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두꺼비 집 내려가잖아요. 지금 미국 전력망이 그 상태입니다. 새로운 수요는 폭발하는데 기존 설비는 낡아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전기를 더 만들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걸 실어나를 길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고속도로 없이 차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막힙니다. 전력망도 똑같습니다. 발전소는 공장이고 송전망은 고속도로입니다. 둘 다 있어야 전기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지금 발전소도 필요하고 송전망도 필요하고 변압기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전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형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숙련된 기술자도 필요하고 전문 생산시설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주문하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해외로. 그중에서도 기술력 있고 납기 맞추고 품질 좋은 나라.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변압기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된 겁니다. 믿을 수 있고 빨리 만들어주고 품질도 좋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원전 설비에 붙던 관세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25%의 관세가 붙어 있는데 이걸 철폐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관세 25%가 뭐 그리 대단해? 대단합니다. 원전 설비는 단가가 엄청납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25%면 수백억 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짜리 계약이라고 치면 관세만 2,500억 원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이 관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격에서 25%나 불리하게 시작하는 셈이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나면 수주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논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미국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거든요. 자국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관세 장벽까지 낮춰가면서 한국 기업을 끌어오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확정되면 한국 원전 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원전만 이야기하면 전체 그림의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움직임이 큰 건 전력기기 시장입니다. 변압기, 송전 설비, 배전 장비,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발전소가 전기를 만드는 것이라면 전력기기는 그 전기를 집과 공장까지 보내주는 장비들입니다. 원전은 한 번 수주하면 규모가 큽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건설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면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력기기는 다릅니다.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있고 새로운 설비 증설 수요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터지면 물량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끝나면 또 다음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송전망 운영사로부터 초고압 변압기 대형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해서 국내외 공급 계약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원전만 볼 게 아니라 전력기기까지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전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AI 산업, 반도체 공장,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24시간 가동해야 하고 온도와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 쪽에 사시는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그 동네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그분 말씀이 요즘 전기공사 차량이 매일 보인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불 켜놓고 공사합니다. 전력설비 증설 공사라고 하더군요. 공장 하나 돌리는데 웬만한 소도시 전체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이려던 원전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탈원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그만큼 전력 수요 증가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방향이 명확합니다. 신규 대형원전 2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037년과 203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용량으로 치면 2.8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이것도 2035년까지 0.7기가와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작지만 안전하고 건설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력 수요 증가 속도를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합니다. 해가 안 뜨면 태양광은 전기를 못 만들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도 멈춥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고 수백억 원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기저전력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겁니다. 다만 원전은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해도 10년은 걸립니다. 부지 선정, 인허가, 착공, 건설,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빨리 시작해도 빠듯한 일정이라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 여기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원전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쪽과 위험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쪽,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 찬성 쪽 논리는 이렇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발전 단가가 낮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수입 연료에 덜 의존할 수 있다. 우라늄은 적은 양으로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반대쪽 논리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다.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보시면 됩니다. 핵 폐기물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수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그걸 어디에 둘 것인가? 건설비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갤럽 등 여러 기관 조사에서 신규 원전 추진 찬성이 60에서 70% 수준으로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동시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응답도 30% 이상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걱정은 된다. 이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정적인 변수, 이제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원전이 아닙니다. 전력기기도 아닙니다. 관세도 아닙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누가 더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느냐, 이게 게임의 룰을 결정합니다. 미국은 급합니다. 전력 설비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2, 3년 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미 짓고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빨리 납품해주면 그게 더 낫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납기 준수율이 높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물건을 보내줍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합니다. 불량률이 낮습니다. 사후 서비스 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빨리 대응해줍니다. 중국도 가격은 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상 이유로 중국 장비를 꺼립니다. 핵심 인프라에 중국 장비 넣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유럽도 기술은 있지만 납기가 느립니다. 결국 한국으로 눈이 오는 겁니다. 기술, 가격, 속도,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10챕터. 이 상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산업의 판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원전을 지어왔고 운영 노하우도 쌓았습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을 수출해서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원전 수출국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이후 산업 생태계가 위축됐습니다. 기술 인력이 빠져나갔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감이 없으니까 버티기 힘들었던 거죠.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고 해외 수요가 늘고 수주 실적이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한 번 빠져나간 인력이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협력 업체들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원전과 전력기기 산업이 정책 지원과 시장 수요, 양쪽에서 동시에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를 보실 때 체크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적인 뉴스만 보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관세 완화가 실제로 확정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와야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국 정치 상황에 따라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전력망 투자가 실제 발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과 실행은 다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프로젝트가 시작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납기와 품질, 사후 관리, 이게 흔들리면 경쟁력도 흔들립니다. 넷째, 국내 신규 원전이 실제로 속도를 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 반대, 환경단체 반대, 각종 소송,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치와 규제 변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전엔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뉴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챕터.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전력 수로 폭증과 노후 설비 문제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동시에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국 내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과 전력기기 생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의 유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세 완화까지 현실화되면 기회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원전 정책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변수는 속도입니다. 누가 빨리 만들어서 납품하느냐가 이 판의 승부를 가릅니다. 한국은 납기, 품질, 사후 서비스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회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논의가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계획이 현실이 되는지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전 찬반 논쟁,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